뭐 보신 분들은 보신 분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와 아주 이 의욕이 넘치는 젊은 독립운동가로 나오나 하셨는데 갈수록 얘가 조금 이상해지더니 급기야 모든 대원들을 대신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바뀌어서 많이들 이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인물이 또 좀 변화되어 가니까 또 좀 뭐 영화적으로 또 재미를 좀 더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 역시도 시나리오를 처음에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이 됐어요. 이제 보면 볼수록 이제 인물이 이제 그 악인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바뀌어가니까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어쩔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 악역도 흔히 이제 이유 있는 악역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그 윤 씨가 조금 아쉬웠던 게 있다고 하는데 그 반민특위 장면이 있잖아요. 영화 다 보셨죠? 네네. 그 반민특위 장면이 2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2번째 장면에서 앞부분이 약간 삭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제작자한테 여쭤봤더니 DVD에도 그 장면이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그 장면이었고 또 가능하면 연기를 잠깐 그거를 요청을 해볼까 합니다. 영화가 이제 초반부서부터 이제 반민특위 법정심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그 스토리 구조가 반민특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개에서 4개 정도의 장면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40년도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안호균과 독립군들이 이제 요인들이 이제 암살하는 그 장면 1920년도 장면이 이제 과거와 현재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되어 있는 스토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촬영도 이제 시나리오대로 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편집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요즘 이제 2000년도 현재와 그 다음에 이제 안에는 1990년도 뭐 이런 그 과거시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는 병행하는 그런 그림이 이제 나오면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2015년 현재 누가 보더라도 저 장면은 1990년 뭐 이렇게 확연하게 이제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풀리니까 이렇게 보여질 텐데 1920년도하고 40년도는 저희가 말로만 설정을 해놨지 도시 배경, 헤어스타일, 옷 입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좀 보시면서 많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고 하셔서 다시 시간별 순서대로 다시 편집을 싹 다 바꾸고 그랬더니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야기가 더 스피드하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영화로 이제 바뀌게 됐죠. 잘린 장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잘리는 장면은 이제 그 검사가 이제 검사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이제 법정에서 이제 대사하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요. 영석진이 이제 재산이 이제 너무 많다.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축적을 하게 됐느냐. 뭐 이런 대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의 멱살을 잡고서 법정에서 제가 막 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내팽개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감히 나를 갖다 이렇게 모함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런 연기도 있고 또 거기 이제 검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염석진이 일정이다라고 이제 증인을 해주는 그 증언을 해주는 증인이 이제 꼽추로 있는데 그 꼽추마저도 이제 염석진과 염석진의 그 일행들이 암살을 하게 되는, 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잘했네요. 저기 저만 얘기하다 보니까 막 스스로 입었는데 너무 잘 소화하시네요. 제가 그때 빅매치 때 한 번 뵀었는데 인터뷰 하느라고
그때는 또 약간 몸이 이렇게 좀 불어있다가 또 급히 빼고 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15kg 정도도 감량하셨다고. 근데 작품마다 계속 이렇게 살 찌웠다 뺐다 이런 거 되게 빨리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뉴스에 보면 잘 나오죠. 이게 이제 저도 엄마 보내주게. 제가 이제 몸무게가 완전 잘 고등학교 뭐 한 1, 2학년 때에서부터 한 73, 4 뭐 이게 지금까지 계속 거의 별로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무게를 이제 불리는 것도 힘들고 빼는 것도 사기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잘 기복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빅매치 때도 좀 더 많이 훈련보고 싶었었는데 그 이종격 투기 훈련을 또 오전에는 이제 그 몸 운동하느라고 이제 돈이 끌리는 그런 웨이트 운동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그 이종격 투기 훈련을 또 하더라고 이제 운동량이 하루에 너무 많으니까 몸이 잘 안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하는 게 이제 78kg밖에 그때까지 못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78kg여서 이렇게 영화 끝나고 암살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노인 분장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노인 분장 했을 때 막 옷을 풀어 제끼는데 어깨하고 이두박근 삼두박근 막 이런 게 막 있으면 안 되니까 아 이거 다 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빼기 시작했는데 뭐 저도 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운동도 하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음식 조절밖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방울토마토 5개 그다음에 메모를 하셔야겠는데. 아몬드 5알 그다음에 계란 2개 그다음에 고추 2개 이게 아침에 제가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촬영장으로 가요. 그러면은 그게 한 봉지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래서 그 음식 담는 비닐 팩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걸 넣어서 그거를 5봉지를 이제 아침마다 이제 해서 나가요. 이제 그게 이제 하루에 5번 먹는 콩하나 그리고 몇 킬로에서 몇 킬로까지 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kg. 한 달 만에? 2달 만에? 네, 2달. 2달 만에. 다 메모하셨죠? 힘들 것 같네요. 그 이정길 쌤은 춤으로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사체로 불리는 배우신데요. 근데 제가 비밀이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데뷔 초기에 그 코 밑에 점을 빼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얼마 전에 그런 사진이 공개가 돼가지고 예 저희 어머니가 코 밑에 점이 있으셨어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위치인데 여기에 꽤 큰 사이즈의 점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조그맣게 이제 있었는데 그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뺐어요. 예, 어머니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시면서 빼셨고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인가 2학년 때 데리고 가셔서 빼주셨어요.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어머님도 이제 점이 있고 네. 점이 있는 그런 사진이 있나요? 어머니 대학교 때 빼셨으니까 어머니하고 저하고 점이 있어서 같이 찍은 사진은 없죠. 또 어릴 때 지금 뭐 근육남으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제가 태풍 때 본 기억이 나는데 그 태풍 때 그 해변가에서 먹비 같은 거 하는 장면을 공개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남자 기자 여자 기자 같이 현장 공개라고 하잖아요. 그 취재를 갔었는데 그 바닷가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자 기자들은 안 들어가고 여자 기자는 다 들어가가지고 그 가까이서 이정재 씨 몸을 보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릴 때 몸이 또 유달리 약해가지고 별명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소소라고 불렸었다고 하는데 몸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건강한 몸을 갖게 됐나요? 제가 말랐어요. 굉장히 말라서 중학교 한 3학년 때까지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좀 작게 태어났다고 그래도 적을 소자 이제 기계를 써서 이제 집에서는 이제 예명이 이제 소소였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저희 이제 고등학교 이제 특별활동반에 이제 체력단련반이라는 게 있었어가지고 저도 조금 이제 좀
너무 말랐어서 이제 운동을 조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이제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때 조금씩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침 제가 데뷔할 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아주 무람하다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조금 이렇게 건장해 보이는 그런 몸을 이제 가지고 계신 배우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저하고 좀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시기가. 제가 자리를 잘못 앉았는지 정리해 보니까 그 이정현 씨 아우라와 제가 눈을 찡그리게 돼요. 그 암살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요. 그 암살이 그 20대부터 20대까지 그 연기를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제작자 조승현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정재 씨가 내가 언젠가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연기를 다 해볼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빨리 왔다 이런 말씀을 촬영 중에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20대부터 60대까지 그 연기를 하면서 외모적으로도 많이 변하잖아요. 그 영화를 다 끝내고 나서 20대와 60대 중에 어느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어느 저기 나이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20대 역할은 CG를 좀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그 사실 20대는 뭐 제가 뭐 어떻게 더 노력을 더 할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었는데 약간 입을 벌리니까 조금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입을 벌리는 컨셉으로 이제 연기를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60대 이제 역할 때문에 특수분장 테스트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이제 뭐 라텍스 재질의 어떤 그런 그 액체도 뭐 몇 겹씩이나 발라가지고 본인의 주름을 이렇게 만들게 하는 그런 좀 약간 좀 자연스러운 기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보고 뭐 몸도 다시 해보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다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뭐 60대 분장이 좀 더 60대 역할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나. 아까 그 20대, 60대 중에 20대를 CG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안수현 제작자분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영화 촬영을 하실 때 그 20대 신이 있잖아요.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 왔는데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스태프분들이 야 진짜로 쉽지 않아도 되겠다. 20대랑 똑같다라고 하셨더니 이정재 씨 말 뭐라고 하셨냐면 난 어젯밤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 그 결과를 이렇게 됐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맞죠? 아니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라는 분은 뭐 나는 젊은 사람이야 나는 20대야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변하나요 얼굴이? 그냥 뭐 좀 약간 좀 그런 자신감이 좀 더 들어갔다는 거. 그 이제 암살에서 마지막 장면 보면서 좀 내가 해방이 이렇게 빨리 될 줄 알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약간 뜬금없지만 그 대사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영화 속처럼 그대로. 이럴 때는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거 목을 풀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몰랐으니까. 이게 제가 그 관상 때 발성을 조금 바꿨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언가가 필요했었는데 그 상대방을 제압한다라는 거가 이제 어떤 본인의 외모, 뭐 혹은 권력, 뭐 이런 거, 뭐 또 목소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영화상에서 세팅은 이제 왕을 꿈꾸는 그런 왕자로 나왔었으니까 이제 그 권력은 이제 가지고 있었고 외모가 약간 좀 남을 제압할 수 있는 좀 그런 얼굴이 아닌 것 같아서 목소리라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좀 바꿨거든요. 근데 암살에서도 그 목소리를 조금 이제 하지만 이제 이건 사극 영화가 아니니까 그 목소리를 그대로 할 수는 없어서 조금 이제 다르게 좀 제 나름대로는 좀 다르게 변형을 좀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목소리를 내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2시간씩은 목을 풀어야 돼요. 소리 지르시면서 뭐 소리도 질렀다가 뭐 부치부치 했다가 뭐 스트레칭도 했다가 뭐 이래야 돼서 지금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시면 보고 싶었는데 맛이 좀 안 나죠. 그 최정 감독님 하면 매 작품마다 이렇게 멀티캐스팅 하시잖아요. 배우들 몇 명 보면 상당히 화려한데 촬영장에서 배우들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랄까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어떠셨는지. 글쎄요, 뭐 사실 이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촬영할 때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 상대 배우들이랑 이제 뭐 호흡이 어떠느냐, 혹은 이제 뭐 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그런 도움이 없었느냐,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제 간혹가다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단체 플레이, 협동해서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영화이고 하나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조금 누군가 한 명이 좀 약간 조금 더 그렇게 잘 나오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연기 잘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딱 붙이시면은 호흡이 딱 깨져요. 그래서 이게 촬영장이 굉장히 좀 불편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기류가 이렇게 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서나 그런 그 작업 방식을 취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일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상대 배우하고 어떻게 하면 더 호흡을 더 잘 맞추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내가 아무리 연습을 이런 방향으로 해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연기를 하면은 진짜 그 바로 현장에서 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하고 다시 다 같이 모여서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나는 건지 여기서 정해달라 라고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벌써 다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이제 수정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 뭐 어떤 그런 기싸움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약간은 이제는 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도둑들에서의 그 배우들하고 작업하고 암살에서의 배우들하고 작업이 좀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도둑들에서의 그 배우들하고의 작업이 특별히 좋았던 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암살이 분위기는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그 연기자분들은 다 한 팀이니까 너무 호흡이 좋아요. 근데 저만 이제 약간 좀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있었는데 도둑들에서는 이거는 이제 무늬만 한 팀이지 한 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은 이제 경계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심적인 그런 그 설정이 있으니까 도둑들 때보다는 오히려 더 암살 때가 오히려 더 이런 호흡을 더 잘 맞춰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촬영 현장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죠. 전지현 씨하고는 시열의 다음에 15년 만에 같이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촬영장에서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전지현 씨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한 분이랑 이렇게 세 작품을 같이 하게 된 케이스는 저도 처음이어서 뭐 같이 작품을 할 때마다 뭐 느끼는 거지만 10월회 때는 어떻게 저렇게 어린 친구가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도둑들 때는 너무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몸이 풀렸다고 그래야 될까? 뭐 풀어졌다고 해야 될까? 너무 자연스럽게만 잘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또 놀랐었고 또 암살 때는 또 안호균 역할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이제 잘 해내는 거를 보고서 이제 하정우 씨나 뭐 이경영 선배님이나 뭐 해가 저희 뭐 조진웅 씨랑 같이 이렇게 막 찍고 있으면은 저희는 이제 모니터 뒤에서 이제 같이 이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15년 만이 아니시군요. 제가 헷갈려서. 또 이정재 씨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미남 배우가 있는데요. 네.
물어볼 수 없죠. 네. 그 정우성 씨랑 이정재 씨 두 분의 관계를 보고 있으면 할리우드 스타 중에 맷 데이먼하고 벤 애플의 콤비가 떠오르거든요. 두 사람 두 팀 모두 작품을 통해서 만났고 또 둘도 없는 친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관객들이 두 분이 태양 없다 이후 다시 하는 작품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얘기가 될 만한 좀 리스크가 있나요? 그 태양은 없다 끝나고 이제 많이 친해지게 됐고 지금은 더 깊은 어떤 그런 사이가 됐고 또 오늘도 이제 오전에 일어나서 이제 정우성 씨 촬영 여기 지금 부산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황정민 선배 첫 촬영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또 오늘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같이 보고 이제 또 점심 또 거기서 같이 밥차에서 같이 나눠먹고 그러고 오게 됐는데 태양은 없다 이후로 정말 저희가 둘이서 또 다른 어떤 영화를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같이 고르기도 하고 고르다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한번 써보자 라고 해가지고 또 작가분들 만나가지고 또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또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계속 마음만 같이 있는데 진짜 한 2, 3년 안에는 꼭 한 편을 좀 해야지 그래야지 또 좀 한 5, 60 돼서 또 한 편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계획 중인 거는 아까 작가분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그 작품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버디 무비 형식으로 기획이 됐었나요? 버디 남자 2명이 주인공으로 네네네. 여자 1명을 사이에 두고 이런 건가요? 저희가 진행했었던 건 여자는 안 나왔어요. 남자 2명 이끌고 가는 그런 영화를 기획하셨던 거군요. 그럼 2, 3년 안에 그런 영화를 볼 수 있는 건가요? 희망사항인데요. 희망사항인데 그때 준비했었던 거는 조금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뒤로 좀 많이 밀어놨고요. 이제 새로 찾아야죠. 정우성 씨는 가끔씩 그 시나리오도 쓰시고 그러시잖아요. 예. 직접 이제 본인이 쓰시면서 정재 씨와 이제 정우성 두 분이 나오는 시나리오를 정우성 씨가 기획을 한 것도 있었나요? 본인이 연출하려고 이제 쓴 시나리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를 이제 주인공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해서 5만 원 주시더라고요. 거절하신 건가요? 받았으면 이제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5만 원 주고 받고 사진 다 찍어놓고 이제 계약서가 돼버린 거지 이제. 정우성 씨 인터뷰하면 저번에 모았을 때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는 게 좋냐 아니면 연기 잘하는 소리 듣는 게 좋냐고 물었더니 고민도 안 하시고 잘생겼다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이정재 씨한테 한다면 이정재 씨는 어떤 쪽의 칭찬이 좀 더 좋으세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둘 다. 글쎄요, 근데 아무래도 연기자니까 이제 연기를 더 잘한다 소리를 듣는 게 좀 더 좋죠. 예. 두 분이 서로의 외모에 대해 칭찬 같은 것도 하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데 가끔 우성 씨가 이제 머리를 자르고 올 때 좀 젊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어졌는데 그 정도는 얘기하는데 잘생겼네요 오늘 유독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여기서 이제 관객석을 보고 있으니까요. 저마다 한 분씩 플랜카드 같은 걸 들고 계신데 다 재밌어요. 저분이 제일 재밌습니다. 이정재 인생 배팅. 거의 한 모습을 거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중국도 다녀오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이제 해외 팬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한국 팬들과 해외 팬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르고 또 그때 가셨을 때 어떤 질문을 주로 많이 받으셨어요? 글쎄요, 팬분들의 어떤 그런 호응도라든가 이런 어떤 스타일이 아주 크게 다르다라고는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제가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배우가 아니어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호응해 주시는 게 더 크긴 하죠. 또 중국 분들이 이제 의외로 신세계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신세계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 신세계 개봉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 그 신세계 2를 많은 관객들이 이정미 씨 가장 차기적으로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이제 기다리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 감독님이 지금 대호를 지금 계속 이제 촬영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후반 작업 중이라 신세계 시나리오를 아직 다 못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6년 전 과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갈수록 나이는 먹어가지고 정민이 형도 6년 전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계속 입만 벌리고 연기를 할 수는 없고 네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예. 뭐 이거 안 버리셔도 이미지 메이킹으로 20대까지 커버가 됐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이정현 씨 인터뷰했던 장면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이승현 씨하고 절친이시잖아요. 이승현 씨가 이제 로드 인터뷰 같은 거 하는데 이승현 씨의 질문이 이번 작품 연기 어떻게 했냐라고 물었더니 이정재 씨 웃으면서 뭐